지금 일단은 내가 여기 있는 1번부터 뭐 뒤에 있는 걸 더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본인이 좀 풀어보시고요. 진리집합 개수? 요거 좀 한번 봅시다. 이제 7번 같은 문제들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P에 대한 조건은 5보다 작다고요. Q에 대한 조건은 2부터 18까지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전체 집합 자체가 22 하면 되죠. 20의 양의 약수 누구 있어요? 1, 2, 4, 5, 10, 20 이렇게 나오죠. 몇 개야? 6개야. 오케이? 그러면 P 집합 속에 누구 있는지 원소를 좀 써볼게요. P 집합 속에 5보다 작으면 되니까 1, 2, 4 이렇게 몇 개? 3개 들어있겠죠? Q 집합 속에 누구 들어있을까? 2보다 크니까 2, 4, 5, 10까지 쓰시면 끝나겠네요. 여기 원소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의 원소 개수가 제일 컸으면 좋겠대. 답을 내고 싶으면 뭐 하시는 게 맞겠니? 당연히 집합으로 표현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집합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이렇게 한번 합시다. 전체는 필요 없고요. 전체 쓰긴 해야겠다. 전체를 한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P집합, 이쪽에 반대쪽에 Q집합 이렇게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 상태에서 P 속에 들어있는 게 1, 2, 4인데 2, 4는 겹치니까 여기다 쓸게요. 2, 4, 너 1, 그 다음 여기 5, 10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남은 친구 누구니? 1, 2, 4, 5, 10 썼으면 남은 거 20 혼자 바깥쪽에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보는 겁니다. P가 아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얘가 P고 얘가 Q야. P가 아니다라는 거는요 1, 2, 4 빼고란 얘기죠. 원소 몇 개 있겠어요? 3개 있겠죠? 3개 이렇게 쓸게요. 옆에다가 똑같이 Q가 아니다 그럼 4개를 빼겠다는 얘기니까 몇 개? 2개. 다시 P2고 Q이다. 지금 교집합 얘기죠 저거. 그럼 교집합은 누구밖에 없어? 2, 4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 다음 not P 또는 Q라고 돼 있어요. 당연히 또는 그러니까 합집합에 대한 게 원소가 많아지겠지. P가 아니라는 건요 50, 20이고요. 그 다음 Q라는 친구까지 하면 2, 4가 추가되겠죠. 몇 개 나오겠어요? 5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 P 또는 not Q 이렇게 돼 있어요. 1, 2, 4에다가 not Q니까 20까지 추가해서 4개 될 겁니다. 당연히 누가 커요? 4번이 커요. 근데 요 문장 가져다가 진리집합의 원소개수라 했는데 요거 안 그리시고 문제 풀려고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냥 그 정도 얘기입니다. 더 언급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2번 한번 봅시다. 원래는 이제 9번을 좀 풀어주고 싶긴 한데 10번을 풀어주고 싶긴 한데 지금 여기서 정답률이 54%나 깎여있죠. 너네 학교 기준으로도 얘가 실제로 한 12번쯤에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틀려온다는 거거든. 첫 번째 친구 너희면 너희다.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은 저렇게 써져 있는 명제의 참거짓 판단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연한 얘기면 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봤는데 잘 감이 안 와. 그럼 그때부터 진리집합의 크기로 보시는 거거든요. 앞쪽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쪽에 있는 게 결론이지. 맞아? 가정과 결론 중에 누구의 집합이 커야 돼요? 첫 번. 결론 뒤에가 커야 돼 항상. P면 Q이다 할 때 Q가 항상 커야 돼. 그래서 각각의 진리집합을 써보고 누가 큰지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일단 처음에 써져 있는 요 문장을 가져다 참거짓을 판단하고 싶잖아. 이 상태에서 얘가 하는 진리집합을 찾아올 수 있겠니? 요렇게 두고는 못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 2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3b제곱 이거 아니야?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얘를 인수분해하면 2, 1에다가 3, 1하고 2, 3하고 마이너스 플러스죠. 결론적으로 2a 마이너스 3b 하나 써질 거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하나 써지겠죠. 이렇게 써지겠네. 그럼 얘가 하는 말은요 2a 마이너스 3b가 뭐든가 0이든가 또는 a 플러스 b가 뭐다? 0이다라는 두 가지의 무슨 집합? 진리집합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거면 이거다.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왜 아니야 서호야? 이게 나왔지만 뒤에가 더 커야 되니까 아닌가요? 얘가 진리집합인 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 거짓입니다. 똑같이 물어봅시다. x가 무리수면 x는 무한소수다. 맞는 말일까요? 헷갈리죠? 사실 무한소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리수면 무한소수다? 무한소수는 무리수. 맞아요. 잘하시네. 자, 일단은 참을 거고요. 제가 언급은 이건 한번 드려야 돼서 들어볼게요. 용주도 보니까 여기다 써줄게. 우리가 무한소수를 중2 때 배워요. 그치? 그리고 정확히는 무한소수를 두 개를 나눠서 배우거든. 첫 번째가 무슨 소수? 순환소수. 순환하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소수? 순환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들로 따지면 뭐 0.9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순환하는 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얘는요 유리수예요. 무슨 수라고? 얘 유리수야.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순환하지 않는 친구는 무슨 수야? 무리수야, 무리수. 그치. 대표적인 예시가 파이라든가 루트 2 이런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루트 2 같은 것도 니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곱근표 이런 게 있었죠. 1.414 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얘네가 소수로 끝나면 소수로 표현했을 거란 말이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반대로 무리수면 무한소수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지금 언급 안 하면 모르실 것 같아서 했고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모른다가 맞아요. 어쨌든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참고해서 명확히 판단하셔야 되는데 무한소수라면 이러면 할 수 있고 이러면 안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가져다 참고지수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치? 자, 그 다음 리을 봅시다. x가 3의 배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이 생각을 좀 해보자. 3의 배수라는 말은 뭐 3, 6, 9 이런 거 있겠죠. 쟤를 뭐 3n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일단 3, 6, 9 이렇게 해볼게.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 3에다 더하기 1 하면 4죠. 6에다 더하기 1 하면 7이죠. 짝수가 아니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얘의 거짓을 뭘로 찾았어요, 본인이? 발레를 들어서 찾았어요. 명제에서 오답을 안 만드시려면요, 뭘 연습해야 되냐면 명확한 참의 속성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오케이? 두 번째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반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얘 왜 틀렸다고? 대입해보고 6에다가 1 더하면 얼마니까? 7이니까 안 되는 애가 5인 거야. 그치? 항상 발레 찾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 다음 미음 봅시다. 사각형의 대각선이 직교하면 정사각형이다. 사각형의 대각선이 직교. 이거 무슨 말일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2 때 2학년 2학기 때 그런 것도 배워요. 사각형 있고 등변 사다리꼴 있고 뭐 있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마름모랑 직사각형 이렇게 있고 걔네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정사각형이 되거든요. 오케이? 우리는 평행사변형 같은 친구도 그렇고 마름모라는 친구도 그렇고 마름모 친구가 특히나 대각선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걸 기억을 해야 돼. 마름모라는 친구의 대각선이 뭐다? 수직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중2로 돌아가서 공부할 수는 없지. 맞아? 지금 하나하나 보이는 이 문장들 있잖아. 얘네들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다음 문제 이렇게 나왔어. 마름모의 대각선은 서로 마름모라면 대각선은 수직한가? 맞아? 틀려? 맞아요? 오케이? 그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참인 거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죠. 얘가 실제로 많이 틀린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하나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니은과 디귿에서 오는 그 격차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무한소수를 잊었던 분들은 니은 디귿을 올바르게 고르기 좀 힘들었겠지. 같은 맥락으로 삼각형도 좀 비슷합니다. 리을은 되게 편했던 것 같고요. 기억은 오히려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 풀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인수분해 되니까. 오케이. 넘어갈게. 자, 저 그냥 계속 어려운 것만 풀어드릴게요. 15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하겠대요. 그 다음에 not P이면 Q이고 R이다가 거짓임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 말 자체, 그치? 요 말 자체를 써보면 not P이면 Q이면서 R이다 이렇게 써놨죠. 맞아요? 그럼 요 문장에서 얘를 각각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너의 진리 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뒤에 거는 Q이고 R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녀석의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Q랑 R의 무슨 집합? 교집합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지금 거짓이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거짓이라는 건 이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 상태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지금 다 집합으로 바꾸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냥 한번 그려볼게. 여기 크게 있는 요 친구를 이렇게 크게 있는 요 친구를 P라고 한번 쓸게요. P 그 다음 Q 그 다음 R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영역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고 밖에 8번까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P의 여집합 영역은요 3, 4, 5, 8을 얘기하고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 Q랑 R의 교집합은 누구야? 4, 7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4, 7 속에서 4만 나와주면 아무 문제 없이 참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4, 7 바깥에 있는 다른 영역이 펴져 나오면 좋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번, 5번, 8번 영역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몇 번, 3번, 5번, 8번을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럼 3번, 5번, 8번을 표현을 할 거면 여기서는 Q 혼자 있는 친구거나 R 혼자 있는 친구거나 아니면 아예 바깥쪽이면 되지. 그 위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를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보셔도 괜찮겠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 친구요. 뭐 드모르간 법칙을 쓰시든 편한 대로 좀 하세요. 그럼 저는 드모르간 법칙 써서 할게. Q, 교, R 전체에 여집합이 있고 거기서 P집합을 빼는 영역이죠. 그럼 Q, 교, R은 누구예요? 누려볼게. 4, 7이지. 4, 7 영역에서 P랑 겹친 친구 너를 빼겠다는 거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4번 지역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듣고 있지 지금? 다시 Q, 교, R이래요. 그럼 얘는 4, 7이잖아.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반대로 그렇구나. Q 첫 번째 다시 볼게요. Q, 교, R이면 4, 7이지. 그거 여집합이니까 4, 7 아닌 친구들이잖아. 맞아? 4, 7 아닌 친구 1, 2, 3, 5, 6, 8이죠. 근데 거기서 P 지역을 뺀다는 거니까 3, 5, 8만 나와주겠네요. 그래서 1번 영역이 하는 말이 3, 5, 8인 게 나올 거고요. 사실상 정답은 1번인 게 확정이겠다. 그치? 제 말 이해하세요? 네. 나머지들 확인은 안 할게요. 시간이 조금 아까우니까 여기까지만 보고요.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써져 있는 걸 어느 정도로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려울 만한 포인트가 첫 번째 이거예요. not P면 Q이고 R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는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여기에 동시에 그리고 쓴 적은 크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얘네들을 진리 집합으로 표현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명제의 고난도 문제들은 항상 집합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집합으로 표현할 때 뭐 교집합 하는 거 정도 잘 하실 거고요. 오히려 너 속에 너가 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안 어렵단 말이야. 근데 얘는 너 속에 너가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걸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58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일 겁니다. 오케이? 여기 있는 집합 계산 정도는 우리 지난 시험 때 많이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 집합 파트가요. 본인들은 지금 수능도 확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확통에서도 집합을 종종 써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안 된다면 나중에 연습 좀 해보시고요. 자, 21번 봅시다. 자, 세 조건 P, Q 있고 R까지 들어있죠. P, Q, R에 대해서 저 내용들이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대. 일단 이렇게 좀 가자. 얘네 몇 개 있어요? 조건? 3개 있죠. 그럼 3단 논법으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번에 쓸게. not P면 Q이고 Q이면 not R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지금 이렇게 일단 P, Q를 다 쓴 거야.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not P가 누군지 좀 쓰면 되겠죠. not P는요. 너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X가 A보다 크면 되겠죠. 맞아요? 동시에 Q라는 친구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써져 있겠네요. 마사부터 5까지. 다시 not R이라는 것도 뭐야? 또는 붙어 있었네 이거?
5월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다시 r이라는 친구들 써보면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갑시다. 우리 일단 크기를 알고 있어야 돼. PQR 중에 누가 커야 돼요? 제일 뒤에 있는 not R이 제일 커야 돼요. 그 다음이 Q, 그 다음이 P겠지? 그럼 중간 지역에 있는 Q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P랑 R은요 전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 없죠. 그럼 누구를? Q를 제대로 그리시는 게 맞겠네요.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나오냐. 자, 마이너스 4부터 5까지 하나 들어있고요. 그게 Q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부터? 8부터 끝까지 갑니다. 지금 저는 설명하니까 검정색으로 쓰고 있을게요. 오케이? 너 검정색 지역입니다. 그러면 R이라는 친구는요. 누구? R이라는 친구. not R인데. not R이라는 친구는요. B보다 커야 되죠. not R은 이 검정색보다 영역이 넓어야 되는 거지. 검정색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얘가 하는 건 B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니까 내가 얘를 파란색으로 쓴다면 이 영역을 파란색으로 쓴다면 여기서 B가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주면은 검정색 영역을 전부 먹어주는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없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not P라는 친구도 A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A보다 커서 쭉 가야 된단 말이야. 계속 오른쪽 갈 거거든요. 그런데 P라는 친구는 Q보다는 작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시작을 해버리면 어느 순간 잠깐 벗어나겠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최소 어디서 시작하는 게 맞겠다?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 이 친구는 못해도 여기서 시작을 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그냥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저게 참이 될 거고요. 이제 이게 더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B랑 마사 중에 누가 크다? 마사가 크다. 다시 8과 A 중에 누가 크다? A가 크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계속 해서 그런 건데 본인들 여기 등호 껴야 되는지 안 껴야 되는지 판단이 잘 되셔야 돼요. 잠깐 20초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본인 스스로의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등호가 낄지 안 낄지. 자, 어느 정도 결론이 났겠죠? 일단 결론은 이 문제는 둘 다 등호를 끼셔도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등호를 낄 거고요. 똑같이 생각했는지 체크 한번 하시고 여기 맞다 나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시험 때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언급해보면 마이너스 4랑 B가 같아졌다고 상상을 해보자. 오케이? 같아졌다고 치면 파란색이 그래도 마사까지 받아주니까 더 넓은 영역이겠죠. 아무 문제 없이 같아져도 괜찮다. 똑같아요. 둘 다 A가 8까지 내려왔다 쳐보자. 그럼 두 개가 다 같아졌을 거 아니야? 근데 검정색도 빨간색도 모두 8을 안 받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같아지더라도 영역을 벗어난 건 아니다. 같아져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랑 B에 대한 값들이 전부 나와 있고요. 문제가 하는 건 A의 최소랑 B의 최대값이죠. 결국에 마4랑 8을 곱하면 좋겠다. 결론은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문제 외적인 해석이야. 혹시 본인들이 풀다가 계속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저도 고1 때 이거 굉장히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서 하는 건데 혹시나 얘가 등호가 정말 판단이 안 서. 오케이? 근데 문제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어서 그래. 문제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지금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영역을 실수 전체로 줬죠. 정수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안 껴져 있잖아? 존재 안 해요. 최소값이란 건 없어요. 이건 사실 조금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뒤에 얘기거든. 고2 때 얘기인데 느낌이 이래요. 수직선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등호가 없었어. 그럼 A라는 친구가 아무리 작아도 8보다는 살짝 크겠다는 거잖아. 그 숫자가 도대체 뭔데? 8.000001이면 돼? 그거보다 더 작은 거 있죠? 맞아요? 그럼 나중에 고2 때 극한 같은 걸 배우면 막 있는데 그럼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실수라는 영역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두고 정수가 아닌데 혼자 미쳐서 이걸 9로 계산을 해서 내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등호를 사실은 안 고민해도 괜찮다라는 거. 이거 근데 문제 외적인 풀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나머지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본인들이 푸시고요. 네. 얼음 있으신 거예요? 얼음 있어요? 드려요? 예, 응. 눈이 이제 힘듭니다.
아 졸리다고요? 네. 지금 칠판에 올려놓은 거 한번 풀어보세요. 야, 이 친구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 68% 정도면은 뭐 적당히 다 맞췄던 얘기겠지. 근데 일단은 역이 참이기 때문에 역을 진짜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이대로 이제 계산하고 따라가 봅시다. 제곱을 한 친구가 크다 그랬어요. 요거 항상 나오는 오답이죠. 너이면 너다.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입니다. 왜요? 음수인 케이스가 있으니까. 서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못하겠으면 옆에 써놓으면 돼. 반대되는 예시 뭐 있다? 음수, 마, 사랑, 마오 이런 거. 걔네들 제곱하면 마오가 더 크거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될 거다. 똑같아요. 이번에 이 친구 이거면 이거다. 너이면 너이다. 자, 지금 첫 번째 친구의 해는요. 암산해 보시면 x가 풀마 3일 때죠. 풀마 3이라면 마 3이다. 틀린 말이겠죠. 맞아요? 너도 틀린 얘기야. 이거는 오히려 틀리는 분이 없으실 거고요. 다시 이면 딱 끊어놓고 xy의 곱이 0이래요. 그럼 이걸 말로 표현을 할 거면 x가 0 또는 y가 0이죠. 얘는 또는으로 이어진 게 해였어요. 이쪽은 그리고로 이어져 있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범위야? 여기 지금 얘가 하는 게 이런 거야. 이제 이쪽에 있는 해가 누구라고? x가 0 또는 y가 0이야. 그러면 x가 0이고 y가 0이다 라고 써도 되는가? 결론은 틀린 말입니다. 결론은 틀린 말이야. 얘 왜 틀린 말이에요? 지난번 내가 니네 교과서 할 때 한번 뻘짓거리 한 건데 이거 진리집합으로 보시면 돼요. 진리집합으로 무슨 얘기냐면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건 진리집합 구조가 0 아무거나 이거나 아무거나 0이거나 둘 다 0이거나 이 얘기지. 얘가 하는 진리집합은 둘 다 0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가능한 케이스가 세 가지 이상이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진리집합이 얘가 더 작은 게 맞겠죠. 그래서 결국엔 틀린 말인 겁니다. 요게 실제로 오답을 가장 많이 불러오지 않을까. 오케이? 자, 그대로 4번 봅니다. 너를 끊고요. 너네들의 합이 0보다 커. 그 다음에 곱이 0보다 커. 그러면 이렇게 되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부호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부호가 풀이든 마마든 이런 얘기잖아. 그 중에서 합이 0보다 크려면 뭐였단 얘기예요? 전부 다 플러스였단 얘기죠. 그럼 각각이 플러스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없는 말이네.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들 뭐 체크 잘 해보시고 5번 혹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 번만 해볼까? 세집합 ABC에 대해서 이거라면 저거다 이렇게 쓰고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면 될까?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좀 귀찮긴 한데. 예. 이 정도 할게요. 1, 2, 3, 4, 5, 6, 7 이렇게 있겠죠? A교 B라는 건 누구예요?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치? 얘가 C고 B교 C는 4, 7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A교 C가 누구예요? 6, 7이죠? 근데 생각을 해봐. 이미 얘가 가정이지. 얘가 가정으로 만족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4, 7 속에 6, 7이 나오는 게 원래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원래는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됐단 거잖아.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러면? 무슨 영역이 없었다? 제 말 알아들어요? 쉽지 않은 얘기야? 이거 시험 나오면 틀리겠네 그러면? 다시 여기 6, 7과 4, 7인 건 인정을 하자? 4, 7 속에 6, 7이 있으면 그러면 이거다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럼 이 조건은 이미 만족이 됐단 말일 거 아니야. 원래는 만족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됐죠. 원래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6 때문이야 7 때문이야?
6 때문에 만족이 안 되지. 근데 만족이 되었대. 그러면 이 문제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겠죠. 맞아요? 너가 문제잖아. 이게 있으면 원래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냥 이 말 자체가 6번 지역이 없으면 이 말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6번 지역이 없으면 이거다 이렇게 쓸 수 있니? 오케이? 그러면 B 지역은 뭐예요? B 지역 다 써볼까? B 지역이 2, 3, 4, 7이지. A 지역이 1, 2, 6, 7이죠. 근데 이미 6번 지역이 없어졌다 그랬지 내가. 그러면 2, 3, 4, 7에서 1, 2, 7 꺼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안 돼? 1번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너는 거짓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결국엔. 오케이? 우리 집합에 대한 느낌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은 거 알아서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너는 이거 나랑 한 적 있었니 없었니? 36번 같은 거. 이 추리소설 같은 문제.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럼 36번을 한번 풀게요. 여기 실제로 시험에는 자주 출제는 안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조금 당황스럽게 하기 되게 좋아. 예를 어렵게 내는 셈을 본 적은 없는데 얘가 나왔던 상태에서 사실 이걸 네가 수학 시험 때 이걸 마주치면 약간 그냥 소설책 읽는 느낌이지 아무 생각 안 들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원이 몇 명 있어요? A, B, C 3명 있죠? A는 참만 말하고 C는 거짓말 말한대. 오케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A, B, C 이렇게 있고 A가 지금 A가 빨간 모자죠. B가 파란 모자고 C가 검은 모자네. 아, A, B, C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다. 검은 모자를 쓸게요. 오케이? 빨간 모자 먼저 쓰자. 빨간 모자를 쓸게요. 그 다음에 검은 모자를 쓸게요. 파란 모자를 쓸게요. 빨간 파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야. 한 놈은 참, 한 놈은 거짓, 남은 한 놈은 나도 몰라요지. 맞아? 그리고 세 녀석들의 주장이 있는데 결국엔 얘가 이거라면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케이스 이렇게 들어갑시다. 여기서요. 참을 말하는 사람 최소 1명, 거짓 말하는 사람 최소 1명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 내용을 만족시켜줘야 될 거란 말이야. 자, 지금 읽어보시면 검은 모자 쓴 사람이 C야 라고 한 명이 얘기했고 내가 B야 라고 얘기를 했고 검은 모자 쓴 사람 A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주장하는 건 검은 모자가 누구다? C다. 얘가 주장하는 건 검은 모자가 누구다? B다. 마지막에가 주장하는 건 검은 모자가 누구다? A다. 이렇게 들어있죠. 우리는 참 하나 거짓 하나 나머지 미지수 하나 이렇게 있는 거겠네. 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너가 참을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케이스로 얘가 참이었다고 치자. 그 순간 참이면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생겨요? C가 얘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검은 모자는 무슨 일이 생겨요? 거짓을 얘기한 놈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파란색도 뭐가 돼요? 거짓을 얘기한 놈이 되겠죠.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멈췄어요 이제. 우리는 누가 거짓을 얘기해야 돼요? C는 거짓을 얘기해야 되지. 맞아요? 그럼 C가 거짓을 얘기했다 쳤으니까 좀 어렵다 이거. C가 거짓을 얘기한 게 맞죠? 성립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검정색이 A라는 말이 거짓이야. 그럼 얘는 A가 아니지. 이미 C로 확정났지. 맞아? 참 거짓을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럼 누가 A겠니? A는 항상 뭐만 말해? 참만 말해. 누가 A야? 빨간색이 A일 수밖에 없겠죠. 그 순간 너가 A로 확정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찾을 수 있겠네요. 문제가 없었지?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B로 확정이 나겠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요것도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지를 먼저 읽어보는 거야.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 빨간색을 참이라고 시작을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읽어보면 검은 모자를 쓴 사람 C다, 맞아요? 맞죠? 네. 빨간 모자를 쓴 사람 A다, 맞아요? 맞죠? 파란색은 참말했니? 아니요. 거짓말했죠. 파란색은 C가 아니다, 맞죠? 네. 검은 모자는 A가 아니다, 예. 맞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본인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있거나 본인이 이제 다르게 시작을 했다 치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야. 너가 그럼 거짓으로 시작했다고 쳐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얘가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얘가 말한 게 검은 모자는 C야였어. 그게 아니라 했으니까 너는 C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가 영향 주는 거 옆에 있는 C죠. 너는 C가 아니다. 오케이? 그럼 얘가 C가 아니야. 이 검은 모자라는 친구가 C가 아니야. 뭐 하면 돼? 이제는 참 말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하나는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케이스 또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 너 여기를 참이라고 할래? 거짓이라고 할래? 참이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참이라고 되는 순간 여기서는 검정색이 누가 돼요? C가 되죠? 아니 B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요 가정 속에서 요 문장도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없죠? 얘는 참을 말해. 아, 헷갈리네. 그냥 니네 무조건 참으로 시작해라. 이렇게 시작해라. 지금 내가 A에서 참을 시작했잖아. 왼쪽에서 참을 시작했잖아. 가운데서 참을 시작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자. 첫 번째가 참이라면 해보고, 두 번째가 참이라면 해보고, 세 번째가 참이라면 이렇게 가봐. 너가 참을 얘기했어요. 참을 얘기한 순간 검정색이 누가 돼요? B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일단 확정을 시켜놓으면 나머지 친구들 무슨 일이 생겨요? 얘 거짓 얘기한 거 되는 거 아니야? 네. 얘 뭐가 되는 거야? 얘도 거짓 얘기하는 거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참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앞에 검. 아, 원래 참을 얘기하는 건 누구래? 빨간색. A래, A. 그냥 참을 얘기하는 게 누구여야 돼? 너가 A여야 돼. 그럼 좀 이상하잖아. 참이 된 순간 검정색 자기 자신 B여야 되는데 그러면 참을 얘기하면 A여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런 가정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나온다면 이런 보통 3개, 뭐 많으면 4, 5개까지 가거든요. 한 녀석이 참이라면 두 번째 녀석이 참이라면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충분 필요 중에 39번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죠? 왜 정훈이 다 봤어요? 네. 아, 그래 풀고 있는 거 지금? 네. 알겠어요. 자, 여기서 지금 기억 니은디가 산지 3개 있네요. 내가 원하는 건 충분히지만 필요는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충분히 되겠다라는 건 P가 화살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거는 돼야 되고요. 이거는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요? P는 Q에게, Q는 P에게 가면 안 돼, 뭐 이런 상황이야. 각각의 진리집합을 다 써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X 0, Y도 0 이래야 된다는 뜻이겠지. P이면 Q이다. 괜찮은 얘기네요. 근데 문제는 반대 상황이 돼야 한대요. 반대 상황도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돼, 안 돼? 아니요. 안 돼.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틀린 말. 다시. 얘는 그냥 이거지. 우리 얘의 진리집합을 먼저 찾아보자. Q의 진리집합이 누구야? X가 Y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Y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X는 Y이면 X제곱은 Y제곱이다 불러도 되죠. 맞아요? 얘의 진리집합이 더 큰 거니까. 그 반대로 돌아오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헷갈리지 마. 어? 진짜 진리집합이 누가 커? 얘 진리집합 이거지. 네. 얘 진리집합은 하나, 둘, 두 개죠.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게 들어있지 지금. 그럼 P에서 Q로 진리집합을 보내면 너가 더 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일로 가면은 큰 진리집합에서 작은 진리집합으로 가는 거잖아.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 다시 디귿은 어때요? 똑같이 또 집합 문제겠네. 맞아요? 그럼 집합 문제 어떻게 되어 있냐? A 합 B 합 C는 C다라고 써놨어요. 합쳤어. 합쳤는데 C가 나왔대. 그러면 누가 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집합 벤다이어그램들이 머릿속에 돌아가요? 근데 그 C가 제일 크다는 거잖아요. C가 제일 커야 되겠죠. 합쳤는데 C가 됐으니까 C가 제일 크다 이 말이야. 그치? C가 짱. 뭐 아니면 옆에다가 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겠죠. C 속에 뭐 이런 식으로 뭐 AP가 어떻게 들어있겠다. 그치? 추가하는 얘기는 뭐예요? A, B, C의 여집합이 있는데 걔네들을 겹쳤을 때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사실은 이미 이렇게 그 P에 대한 진리집합을 써버렸으면 그러면 이거 되는 거 이해하시죠? 맞아요? 왜냐면 A, B 자체가 어디에 있는데 C 속에 있는데 C가 아닌 거랑 엮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는 게 당연해요. P이면 Q다 당연해요. 그럼 반대로 Q이면 P다 될까요? 요게 해석이 되긴 해야 될 텐데 A, B랑 C가 아닌 거랑 엮을 수가 없다며. 그치? 네.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뭐라 해야 될까? 지금 P에서 Q는 참이 되는 거 괜찮지? 네. Q에서 P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요번에 Q를 표현할 만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똑같이 A, B,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하고 8번까지 있다 칠게. 그럼 A의 지역과 B의 지역의 교집합이 누구야? 27이지. C의 여집합은 누구예요? 1, 2, 3, 8이죠. 걔네들의 교집합 누구야? 2번 지역이죠. 2번 지역이 공집합이란 뜻이겠지. 얘가 하는 말이. 맞아요? 지금 Q 조건이 하는 말이 2번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2번 영역이 없으면 이렇게 되니? 그거 안 되죠? 예. 왜요? 누구 때문에 안 돼? 1, 3 때문에 안 되는 거 같지? 그래서 얘는 내가 원하는 정답이야. P이면 Q가 되고 Q이면 P가 안 되잖아. 정답 5번. 그래서 아마 얘도 정답률 나중에 거기서 오나 보다. 디귿 때문에 오나 보다. 디귿 때문에. 이 집합 연습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럼 넘어갈게 또. 자, 뭐 다 비슷한 얘기일 거고요. 요거 하나 보자. 46번. 이것도 할 수 있지 않나? P는 Q에게 위한 필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가 Q가 P에게 화살을 주고 있는 상황이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Q의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 있는 거 정리를 하시면요, X가 마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요 친구는요, 절대값 벗기면 X-5가 마 K부터 K까지다. 그치? 결국에 X라는 친구는 5-K랑 5 플러스 K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범위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P 조건을 먼저 그릴게. P 조건은요, 마3 기준으로 작거나 아니면 1을 기준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Q라는 요 친구가 여기부터 여기 사이란 말이야. 그럼 들어갈 거면 왼쪽 범위에 들어가 있든가 오른쪽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맞아요? 제 말 이해하세요?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뭐 하시는 게 맞겠어요? 나누시는 게 맞아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요. 왼쪽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여기 사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여기 사이면 5 플러스 K가 비교가 될 거고 5 플러스 K랑 마3 중에 누가 커야 돼? 마3이 커야 되죠? 맞아요? 같은 거 아직 판단 안 할게 귀찮으니까 K는 그럼 마8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우리는 애초에 무슨 K가 필요해? 자연수 K. 이런 상황은 필요가 없네요. 자, 다시 두 번째 상황. 어디 있다? 오른쪽에 들어있다는 거 한번 쳐보자. 오른쪽에 들어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얘기지? 맞아요? 여기 있는 건 얼마고? 5-K일 거고 그럼 순서상 누가 맞겠어요? 1이랑 5-K 중에 누가 크다? 5-K가 크다. 그치? 여기서 답이 나올 테니까 등호도 고민을 좀 먼저 해봅시다. 얘가 점점 좀 내려오다가 같아서 다 치자. 그럼 파란색이 검정색을 벗어나니? 안 벗어나죠?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같아지는 게 돼야 안 돼? 돼요. 안 벗어나니까 문제 없는 거야. 그럼 정리하시면 K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4보다 작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능한 자연수는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몇 개? 4개. 그게 정답입니다. 남은 거 똑같고 나 궁금한 거 요거 49번 이런 거 못 푸시죠? 근데 이게 내가 이제 풀이를 많이 해주는 게 큰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풀어는 좀 드릴 텐데 그냥 연습해보세요. 안 되는 거 계속 교정받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 얘가 웃긴 게 그거야. 나 학생 때 있잖아. 재수할 때 그때는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좀 계속 나왔었거든. 근데 내가 얘를 연습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수학생을 찾아갔어. 그래서 찾아가서 쌤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알려줘. 들으면 이해가 돼. 그럼 다음에 나오면 또 못 풀어. 또 물어봐. 들으면 이해는 돼. 이걸 반복을 해 그냥. 그래서 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정복할 수 있어요? 했더니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뭘 정복을 하니?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보다 계속 못 풀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내가 어느 순간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읽으면 답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들 본인이 좀 계속 푸는 게 맞을 거고 이 문장들을 좀 본인의 구어체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 자, 주어진 명제 대우는 이거라고 써져 있죠. 써줬지 얘가. 맞아? 이때 자연수 K에 대해서 N이라는 친구를 이거라고 둬보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짓거리 하는 걸까? 잘 생각을 해볼까? 5의 배수가 아니래요. 우리 5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해? 5의 배수? 5의 배수의 시작은 얼마부터야? 5부터 얼마씩 늘어나? 5씩 늘어나. 곱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5의 배수, 누구의 배수는 항상 이렇게 쓰는 거야. 5 곱하기 K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K에 1 집어넣으면 얼마고?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5의 배수라는 말 자체가 5K라고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연습 하나 해볼래? 얘들아 7의 배수는 뭐라고 쓸 거야? 7K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5의 배수가 아니면 이란 말이 5K가 아니면 이 말이지. 그럼 5K가 아니라는 뜻은요. 그거보다 하나 적거나 2개 적거나 3개 적거나 하겠지. 4개 적거나까지. 5개 적으면 의미가 없고 그렇지? 쌤 늘려도 되지 않나요? 늘려도 되는데 이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해볼게. 2K는요. 의미 자체가 뭐의 배수야? 얘가 2의 배수야. 그렇지? 다른 말로 2의 배수가 같은 뜻이 뭐야? 짝수죠. 맞아요? 네가 홀수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2K에다가? 플러스 1 하면 되겠지.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2K에다가? 마이너스 1 해도 되죠. 둘 다 홀수죠. 뭔 차이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이거야. 자연수 기준이잖아. 플러스 1을 기준으로 만약에 K가 자연수다 쓰면 될까? K가 자연수면 K가 얼마부터 시작이야? 1부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다시 밑에 것도 똑같이 쓰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얘는 스타트가 1이고 얘는 스타트가 3이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쓴 다음에 K가 자연수로 쓰면 1을 버리는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얘를 뭐라 쓰는 게 맞아? K가 자연수가 아니라 2 이상. 0 이상의
정수 이렇게 쓰면 돼 그냥. 맞아?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여기는 1 집어넣으면 1이지. 이렇게 이 조건의 차이가 조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해서는 막 이렇게 귀찮게 쓰고 싶은 말이 없잖아. 그래서 자연수로 쓰고 싶다 보니까 보통은 빼는 편입니다 일단. 그럼 다시 봅시다. 3K는 누구의 배수야? 3의 배수겠지. 네. 맞아?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친구를 쓰려면 3K에게 더하기 1을 해도 되지만 빼기 1을 하는 게 편하겠죠. 빼기 1 얼마 빼도 돼 또? 2를 빼도 되지. 3을 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세트면 네가 알고 있는 자연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4 5 6 7 8 9 이렇게 가는 거지. 얘가 OK가 아니래요. 가능한 건 OK에서 얼마씩 빼는 거야? 1씩 빼보겠지. 그리고 얘가 지금 빼기 2 빼기 3 빼기 4지. 여기 누구 들어가겠어? 그치. OK 빼기 1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N이라는 친구는 OK가 아니기 때문에 OK 빼기 1, OK 빼기 2, OK 빼기 3, OK 빼기 4 중에 하나일 거야. 그 다음에 케이스를 뭐 하고 있어요? 나누고 있죠. 의미상 어떻게 되겠어? 일단 여기는 OK 빼기 1일 거고요. 그렇다라고 친다면 N의 제곱은 이런 식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가 여기서 나를 바로 찾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애초에 N을 누구라 뒀어? OK-1로 뒀지? 얘를 제곱을 해 그러면 실제로 제곱하면 얼마 나오냐? 25K제곱 마이너스 10K 그치? 거기다가 플러스 1이죠. 근데 지금 여기가 딱 나와 있는 게 5를 묶어놓은 거잖아. 얘가 5를 묶어놓으면 5K제곱에 마이너스 2K까지 똑같이 나오죠. 뒤에 누구 나오겠어? 1 남아있겠지? 나가 얼마야? 1이야. 자,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것도 해봐. n제곱하면 이거 얼마겠어? 25K제곱에 마이너스 30K죠 이건. 맞아? 더하기 얼마? 9겠네? 맞아요? 근데 얘는 갑자기 뒤에 얼마만 살아있어요? 4만 살아있지. 그럼 4만 살아있다는 건 여기서 5를 묶고 너도 5를 묶고 여기서도 5를 떼갔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안쪽에 남아있는 게 누가 되냐면 얘 5로 묶어볼게. 5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아? 그래야지 9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다에 들어가는 게 너겠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 거 뭐 하시면 돼요? 라? 네가 하면 되겠지. 맞아? 그럼 이제 가나다라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굳이 답을 찾을 거면 OK 빼기 1로 선택을 하는 게 맞을 거고 나에 들어가는 건 1이라고 했고 6 이거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라까지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따라가면 답 나오지?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제가 더 드릴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한번 풀어보는 게 필요는 하겠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합시다.